네, 서학개미들을 위한 이슈 심층 분석 시간, 뉴욕 증시 A to G 시간입니다.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뉴욕 증시 A to G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Z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편하신 대로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외국 생활 오래 한 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A to G로 하시죠, 그러면. 네. A to G가 원어민이군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갈까요? 나중에 발음 이 잘하는 발음도 나중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넷플릭스의 아성을 위협하는 미국 미디어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 기업들이요. 뭐 최근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네. 넷플릭스의 영화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영화는 극장에서라는 네. 이게 스필버그 감독의 지론이었는데 네. 역시 시대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그렇군요. 근데 그 아성을 위협한다고요? 그렇죠. 지난주 넷플릭스와 스필버그가 손을 잡았던 뉴스만큼이나 이 미국 미디어 업계가 주목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컴캐스트가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 로쿠를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컴캐스트 로쿠, 뭐 이름이 그렇게 뭐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컴캐스트가 미국 통신 그리고 미디어 그룹인데요. AT&T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AT&T 요? 같습니다. 네.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로는 1위 업체이고요. 그다음 케이블 방송 사업자로서는 2위입니다. 또 MBC 방송과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MBC 유니버설이 자회사입니다. MBC 유니버설이 지난해 피콕이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구독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 좀 고심이 깊은데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로쿠는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셋톱박스를 제공하고서 소비자는 여기서 넷플릭스나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양한 OTT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미국에서 이렇게 한때 코드 커팅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요. 케이블 TV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OTT를 이 장비만을 사용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케이블 끊는다고 해서 코드 커팅이죠? 코드를 뽑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뽑는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로쿠는 장비 판매뿐만이 아니라 OTT 중개 구독료의 10%를 수익을 얻고요. 또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도 얻습니다. 네, 지금 뭐 자체 OTT 서비스가 좀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플랫폼 사업 자체를 이제 사버리는 이런 형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를 보면 컴캐스트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로버츠가 비아콤 CBS와의 협력 또는 로쿠와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비즈니스를 모델을 갖고 있는 CBS의 협력보다는 로쿠 인수 검토의 시장이 그리고 월가가 더 주목을 한 것이죠. 예. 이 배경에는 현재 격변기를 겪고 있는 이 글로벌 OTT 시장이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OTT 시장 규모가 1,4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요. 넷플릭스 천하였던 이 디즈니 시장에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여러 치열한 가입자 경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OTT 구독수를 보면 2016년 1.6개에서 2019년에 2.6개로 한 개에서 한 2개, 3개 정도 사이였었는데 이게 2년 뒤면 4.9개, 그러니까 5개 평균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쿠처럼 여러 개의 OTT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로쿠가 월가 주요 IB들의 미디어나 동영상 업종에서 항상 가장 주목하는 기업으로 꼽혀왔는데요. 주가를 보면 최고점을 찍은 2월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최근 1년 상승률이 250%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ETF를 보더라도 상위 3위 또는 4위에 계속 자리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IB들의 로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도 25% 더 높은 560달러입니다. 약간 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런 느낌이네요. OTT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OTT를 관리하는 여러 개 그렇습니다. OTT를 약간 언론사로 말하면은 언론사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인수를 한다 컴캐스트가 네. 이게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까? 컴캐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순전히 추측이다라고 일단락 시켰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 앞서서 이제 컴캐스트 CFO가 말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아직은 이제 밝힐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미디어 거물로 불리는 베리 딜러 인터액티브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컴캐스트가 다른 회사 인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Netflix won some time ago. Nobody will get up to their subscriber level. The momentum that Netflix has, I do not believe can be duplicated by anybody. Therefore, the other people in it have to really rationalize what they are getting for what they're giving up. In that process, there's going to be a lot of, as I say, blood on the floor. 네. 베리 딜러 회장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컴캐스트가 OTT 시장에서는 이미 좀 실패를 했으니까 좀 과감히 접어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이미 뭐 OTT 시장이 좀 레드 오션이다라는 발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인터뷰를 살펴보면 딜러 회장이 이 컴캐스트의 새로운 기업 인수를 헛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디어 콘텐츠라는 것이 워낙 큰 자본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에 비례하는 수익, 이 구독자 수 증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거죠. 그렇죠. 앞서 뭐 들어본 것처럼 OTT 시장은 지금 좀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나오고 나서 좀 이게 이슈가 됐었죠. 네. 지난해 25%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넷플릭스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불거진 것인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이 스필버그 감독과의 협력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신사업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넷플릭스 샵을 열어서 오리지널 콘텐츠 관련 굿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처럼 라이선싱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수익원은 게임 구독 서비스인데요. 게임 구독이요?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닌텐도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어떤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임을 이용하는, 구독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OTT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좀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혁신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짧게 이 아마존의 MGM 인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 하원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좀 규제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의 M&A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 이 OTT 업계에서 가장 큰 M&A 소식을 얘기하면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네. 무려 8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이 반독점법 5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금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논의를 더하면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법안 5건 중에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라는 것이 강력한 제재 수위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를 인수해서 시장의 경쟁을 묵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의 첫 케이스로 아마존과 MGM 인수건이 해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새 위원장으로 온 리나칸 위원장이 아마존의 MGM 인수 계약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칸 위원장이 아마존 킬러라고 좀 불립니다. 리나칸 위원장이 발탁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이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규제 기조라든지 또 리나칸 FTC 위원장의 성향을 보았을 때도 아마존의 MGM 인수는 끝까지 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